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관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도에 한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자, 그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뭐 붕괴가 돼 있는지 아니면 공포가 심지어 많이 사로잡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이익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외부 변수 때문에 빠진 건지 자, 그 두 개만 일단 구분하시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현재 장세 자체에서 하락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알아내신다면 충분히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킷 브레이크가 일단은 지금 발생되면서 시장 자체를 완전 꺼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시장 자체도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여러 사람들의 공포에 또 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인데, 자,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시장, 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니케이는 안 빠졌죠. 뭐 1.25%밖에 안 빠졌으니까 크게 안 빠졌다. 그다음 상하이는 이제 셴젠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로 2.23%밖에 안 빠졌는데 유독 일단 한국 시장만 5.26% 서킷 브레이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일단 특별히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현재 시장의 폭락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금과 은 가격이 3일 만에 10조 달러, 암호화폐 시장이 4일 만에 4,300억 달러가 증발되었다. 뚜렷한 계기가 없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시장은 케빈 호시의 신임 연준 의장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다. 결국은 연준은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연준의 7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가 필요 이상으로 수조 달러나 더 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줄어들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이것이 워시가 이끄는 연준이라면 시장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한국 시장이 지금 이제 하락 원인도 마진콜의 도미노 효과다.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케빈 호시가 있죠. 케빈 호시가 양적인 긴축하겠다. 자, 그것도 한몫하면서 선물 시장이 많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자, 결론 1차적인 원인은 마진콜에 있었다. 원자재가 폭락되면서 마이너스 30% 은가격이 하락. 자, 헤지펀드의 손실 발생. 자, 그로 인해서 전거금이 부족하니까 강제적인 청산을 당했죠. 그래서 강제적인 청산할 때 또 수익이 가장 좋은 한국 시장들, 자, 그런 한국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저금통에 넣어야 되겠죠. 전거금을 갖다가 메꿔 넣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수익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팔만한 그런 시점이 됐다. 이런 것들이 아구가 맞아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한국에서 많이 폭격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마진콜의 도미노 효과로서 오늘 장에 조금은 하락이 됐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돈을 본다면 2조 5천억 정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죠. 이만큼 많이 팔았다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전극을 메꿔 넣기 위해서 판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보시게 되면 달러 가치가 조금 많이 할 때는 상승됐죠. 한국은 상승됐고 이건 코리아입니다. 이건 재팬이고 밑에 있는 건 재팬이고 재팬 같은 건 그때 내려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0.05% 하락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0.14% 달러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말은 달러가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결론 외국인들을 많이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쪽에서 몰리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폭락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동안에 실제 경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33.9%라는 겁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33.9%로서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02.7%. 자, 이건 1월에 반도체 수출이죠. 재고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월 때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상승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켓은 지금 컬랩스 돼서 완전히 막 붕괴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슈퍼 사이클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따라가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결론은 펀더멘탈 쪽에 붙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국의 AI 거인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연 일단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갈지 아니면 또 올라갈지 그게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들 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이익이 있죠. 자, 이익 자체가 2016년도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0%, 뭐 3배 가까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한 180%.
2배 가까이가 증가된다는 거죠. 이게 성장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든지 마진콜로 인해서 하락은 됐지만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자, 이게 성장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HBM 시장에 있어서는 뭐 하이닉스가 다 독보적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도 물건도 다 팔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 주인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지금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도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면서 HBM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죠. 자, 그만큼 일단 기술의 격차를 많이 줄이면서 게임 체인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은 이렇게 폭락할 때 주가가 완전히 빠져서 이제부터 하락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락으로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모건 스탠리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2027년도에 어닝 있죠. 어닝이 가장 많은 것이 삼성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63빌리언. 자,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 일단은 152밀리언. 그 다음에 애플이 133.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127. 자, 그 다음 하이닉스 있죠. 자, 하이닉스가 120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상위 랭킹 5위 안에서 두 기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삼성이 가장 잘 나간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주가는 조금 더 달릴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려면 거품이 터져야 되는데 선물은 주시장의 하락세를 예고하고 있고 금은 암호화폐 이런 가격도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이것이 폭락이나 조정의 시작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과대평가된 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금리 인상, 양적 긴축과 같은 장기적인 자금 유출이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파월 의장은 지금 연준의 양적 긴축을 갖다가 종료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시장은 케빈 호시 부임 이후에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다소 약화된 것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장기적인 자금 유출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다소 하락은 있겠지만 본격적인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폭락을 촉발할 만한 자극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8일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일단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웬만하면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씩 익절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약간씩의 익절은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잠깐만 추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EPS 성장률 있죠. 그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요번에 2010년도에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SK 하이닉스입니다. 빨간 거는. 자, 근데 요번에 가서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0.73%로서 엄청나게 줄어들죠. 아무래도 EPS는 성장은 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1.47%로 떨어지죠. 113% 됐던 것이 1.47%로서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2017년도가 되면은 성장이 없다는 말은 2016년도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한 3개월, 6개월 동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 약간씩은 익절이 필요할 때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 자체가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왔죠.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올라왔죠. 물론 엘리파동 5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5파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시간을 두고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될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안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정도는 일단 또 쉬겠죠. 바로 일단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쉬는 장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스토캐스틱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내려갈 때 50 미만으로 갈 때 그럴 때 좀 담아야지. 스폴락이 이때부터 좀 담기는 좀 그렇죠. 시간을 조금은 두고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지, 지금 이제 여기 내려왔다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자, 그런 건 아니겠죠. 조금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도 상승은 줄 수 있는데 5천을 갖다 또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조금 일단 저평가된지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7.71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7.71배. 자,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요거 같은 10.6배수인데 지금 이제 오늘장에서 좀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있죠. 요거 자체도 5.57배. SK 하이닉스가 가장 적게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있죠. 샌디스크 자체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자리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적극적인 매수다. 자,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겠는데 2017년도 있죠. 그때 EPS가 16만 5천 원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배수를 줄 수가 있는데 16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요걸 따라서 우리가 배수를 주는데 아까 샌디스크가 한 8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7배수 아니면 8배수는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배수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65만, 지금 16만 5,508원이죠. 자, 거기다가 적어도 한 7배수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115만 8천 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가 좀 더 밀린다면 조금씩 매집에 갈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갈 때, 자, 그럴 때가 매집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일부 익절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조금씩 사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도까지는 플랫합니다. EPS가. 근데 도리어 2018년도 되면 더 많이 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오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21,000원이죠. 21,000원에다가 지금 7배수, 8배수 요즘은 지금 현재 가격이 14만 원, 15만 원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멀리 보시면 35,644원 정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35,643입니다. 여기는 2028년도 걸 좀 땡겨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7배수 정도 준다. 그다음 24만 원, 25만 원대까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건 좀 길게 보면서 2028년도 걸 땡겨왔으니까 적어도 일단 좀 길게 보면서 갔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가가 15만 원대니까 거의 비슷하죠. 15만 원대를 보게 되면 지금 2만 천 원이니까 거기다가 7배수나 8배수 해주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때 좀 눌림목은 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눌림목 후에 다시금 좀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그럴 때 조금씩 담아간 52만으로 내려왔을 때, 자, 그렇게 일단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하락 자체가 펀더멘탈에 있는지 외부적인 요소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유동성이라는 거겠죠. 자, 그게 있는 거지. 지금 펀더멘탈에 있다면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아직까지는 털 때가 아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를 따를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을 따라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